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바다 위에는 수만 척의 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석유를 싣고 가스를 싣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들이 이 배들에 실려 이동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이런 거대한 상선을 제대로 만드는 나라는 단 3곳뿐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한때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도, 하루에 배 한 척씩 찍어내던 미국도, 정밀 제조의 끝판왕이라 불리던 독일도 이 시장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체 왜 이 선진국들은 이 거대한 산업을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가 세계의 조선소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뒤에 숨겨진 경제와 기술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은 전 세계 배의 절반을 혼자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동안 불과 4년 만에 화물선 2,700척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는 사실상 군함만 만듭니다. 민간 상선 시장 점유율은 0.1% 수준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배 한 척의 가격은 수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조선소가 가져가는 마진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운영비를 모두 빼고 나면 정말 박한장사입니다. 임금이 높고 복지가 발달한 유럽과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이 힘들고 위험한 산업을 붙잡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배 조립은 아시아에 맡기고 우리는 핵심 부품을 팔자. 실제로 한국, 중국, 일본이 배를 만들 때마다 돈은 유럽으로 흘러갑니다. 독일은 수백억 원짜리 엔진을 팔고 프랑스는 LNG 저장 기술로 로열티를 받습니다. 힘들게 배를 만드는 것보다 핵심 기술을 파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배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부품은 단연 엔진입니다. 2억 달러짜리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들어가는 주 엔진 하나의 가격은 약 4천만에서 5천만 달러. 엔진 하나가 배값의 20%를 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마진입니다. 엔진의 원가는 약 2천만 달러. 하지만 판매가는 그 2배 이상입니다. 조선소가 수만 명을 투입해 10%도 안 되는 마진을 남길 때 엔진 회사는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갑니다. 전 세계 대형 선박 엔진의 상당수는 독일 MAN이나 핀란드 바르질라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LNG 화물창 기술입니다. 한국이 세계 1위인 LNG 운반선 분야에서 가장 아픈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LNG 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스를 담는 화물창입니다. 프랑스 GTT는 이 화물창 설계 기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2,500억 원짜리 LNG 선을 한 척 만들 때마다 프랑스에 약 100억에서 120억 원을 로열티로 지불합니다. 한국이 3년 동안 땀 흘려 배를 만들면 프랑스는 설계도 한 장으로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항법 기술입니다. 현대의 선박은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IT 기기입니다. 자율항해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박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노르웨이의 콩스버그는 배가 알아서 경로를 찾고 사고를 피하는 자동 항해 시스템의 선두주자입니다. 스위스의 ABB는 배의 심장인 엔진만큼 중요한 전기 추진 및 전력 제어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이들은 거대한 조선소를 유지하지도 수천 명의 용접공을 고용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정밀한 기술을 아주 비싼 값에 팝니다. 결국 유럽은 기름 묻히는 일은 아시아에 넘기고 돈 되는 머리는 자기들이 준 겁니다. 하지만 아시아라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시아는 인건비가 싸서 배를 만든다고요. 하지만 선박 건조 비용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5에서 7%입니다. 예를 들어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 가격 약 80%는 엔진, 추진기, 전자장비, 전기 시스템 같은 고가의 부품 가격입니다. 조선소가 실제로 가져가는 이익은 1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조선업은 사람을 싸게 쓰면 이기는 산업이 아닙니다. 조선업은 금융, 정부, 기술, 제조업 기반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산업입니다. 조선업은 사실상 금융업이라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배 한 척의 가격은 보통 수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배를 사는 사람, 즉 선주는 이 돈을 한 번에 내지 않습니다. 선주는 배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은행이 대신 돈을 내주고 나는 나중에 갚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3년 뒤에 완성될 배를 믿고
수천억 원을 빌려주는 것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배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한국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나라가 책임지겠다고 보증을 섭니다. 인건비가 싼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부의 신뢰가 없어 정부 보증도 통하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싸면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있는 나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조선업은 경기가 좋을 때는 주문이 몰리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갑자기 주문이 끊깁니다. 문제는 배 주문이 없어도 조선소의 지출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사람 월급은 나가야 하고 거대한 설비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배 주문은 거의 끊겼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적자가 나는 조선소를 구조조정과 지원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외국 선주들은 한국은 힘들어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업에서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술과 인력입니다. 배는 자동차처럼 기계가 전부 만들어주는 물건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은 사람 손으로 용접하고 사람 눈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용접을 하는 사람,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용접工한 명을 제대로 키우는 데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선업이 어려워질 때 사람을 한꺼번에 내보내면 기술도 같이 사라집니다. 한국은 가능한 한 이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덕분에 지금도 한국 조선소에는 20년, 30년 일한 베테랑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엘레느지성 같은 어려운 배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배는 거대한 철 덩어리입니다. 배를 만들려면 좋은 철판이 제때 공급돼야 합니다. 엔진, 펌프, 전기 장비도 함께 필요합니다. 만약 이걸 직접 만들지 못한다면 가격도 오르고 납기도 늦어집니다. 한국은 철강회사가 조선용 철판허브 기계회사가 엔진과 부품을 만들고 조선소가 배를 조립하는 수직 계열화를 성공했습니다. 위치도 모두 경남과 울산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도 조절할 수 있고 납기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는 한중일 뿐입니다. 조선업이 왜 한중의 세 나라의 산업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각 나라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이유로 조선업을 국가산업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가장 먼저 조선업을 시작한 나라입니다. 1945년. 일본은 전쟁 패배로 산업 기반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핵심 동맹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군함은 만들지 마라. 대신 민간 상선을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야 무역을 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아주 중요한 구조를 만듭니다. 철판은 자국 제철소에서 만들고 배는 자국 조선소에서 만들고 그 배는 자국 해운사가 운영합니다. 한 나라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해결하는 구조.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부릅니다. 1970년대가 되자 일본은 전 세계 신조선의 절반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업 시스템을 완성한 나라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시작은 일본보다 훨씬 늦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은 큰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선소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돈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선업을 국가 생존 산업으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조선업을 돈 되는 산업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할 산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짓고 나라가 직접 보증을 샀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특징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납기를 절대 어기지 않았고 밤낮 없이 빠르게 만들었고 용접과 조립 같은 기본기를 극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덕분에 선주들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한국은 가장 싼 나라는 아니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은 일본을 추월했고 LNG선처럼 가장 어려운 배에서 세계 1위가 됩니다. 마지막은 중국입니다. 중국 조선업은 아주 늦게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은 작은 배만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합니다. 방식은 일본이나 한국과 달랐습니다. 중국은 시장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조선소를 합치고, 정부가 돈을 빌려주고, 정부가 해운사에 자국 조선소에서 사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물량전이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중국은 단기간에 세계 최대 조선이 됩니다. 다만 아직도 가장 어려운 배에서는 한국을 완전히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같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출발점도 다르고 방식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조선업을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국가 산업으로 봤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돈을 댔고, 정부가 정책을 유지했고, 정부가 위기 때 버텼습니다. 이 선택을 수십 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이 선두를 달리는 분야는 LNG 운반선입니다. 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벌크선, 컨테이너선, 탱커, 그리고 LNG 운반선. 이 중 가장 만들기 어려운 데가 LNG 운반선입니다.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 이하로 냉각한 액체입니다. 조금이라도 온도 조절에 실패하면 가스가 기체로 변하면서 탱크 압력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경우 폭발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LNG선은 보온 기술과 밀봉 기술이 극도로 중요합니다. 프랑스는 이 기술만 팔아서 돈을 법니다. 한국은 배를 만들지만 엔진 로열티, 기술 로열티를 내고 나면 마진율은 5에서 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기술을 국산화하려고 했습니다. 2014년 한국가스공사와 조선 3사는 힘을 합쳐 한국형 화물창 KC1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가혹했습니다. 2018년 KC1을 탑재한 LNG선에서 결빙 현상이 발견됩니다. 영하 163도의 가스를 막아주는 단열 구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사고로 수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고 국산 기술에 대한 신뢰도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KC2는 이 문제를 보완한 차세대 한국형 화물창입니다. 지금은 실선 탑재를 통해 검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역시 독자 기술을 확보하며 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선주들은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배가 바다 위에서 멈추는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효율이 좋아도 검증된 기술을 선택합니다. 한국은 배를 정말 잘 만들지만 속사정은 솔직히 쓰립니다. LNG선 한 척을 만들 때마다 프랑스에 100억 원이 넘는 로열티를 줍니다. 하지만 첫 실패를 발판 삼아 지금은 완전한 기술 독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조선업계 뉴스에 마스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트럼프의 마가를 본뜬 표현입니다. 미국 조선업을 한국의 도움으로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뜻입니다. 미국 조선업은 한때 세계 최고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4년 동안 2,700척이 넘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조선소는 하루에 배 한 척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문제가 생깁니다. 군함들이 중고로 시장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새 배를 살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미국은 민간 상선 시장을 시장에 맡겼습니다.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선주들은 일본으로 갔고 그 다음엔 한국으로, 지금은 중국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바다를 통해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나라의 혈관 역할을 하는 배를 남의 손에 맡긴 상태입니다. 전쟁이나 분쟁이 생기면 배를 제때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상황, 마스크가 부족했던 때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배는 안보물자라는 걸. 그래서 한국 조선업은 이제 단순히 배를 파는 산업이 아니라 전 세계 해상 안보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배는 힘들고 위험한 사양 산업이라는 말, 이제는 옛말입니다. 조선업은 AI가 운전하는 자율 운항 선박, 암모니아와 수소로 가는 친환경 선박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 속 거북선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꿈. 이제 그 꿈은 바다를 넘어 미래 에너지와 안보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항해는 이제 진짜로 시작입니다.